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오늘 이제 문제가 5문제로 있습니다. 5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 틀린 거보다 옳은 지문을 고르라는 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선별해봐서 5문제를 했는데, 일단은 문제를 좀 이렇게 일찍 오셔서 풀어보셨나요? 안 풀어보셨어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이제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토지의 용어고 3, 4번이 토지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죠? 일단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일단 갈 거고요. 일단은 책을 가시게 되면은 교재 21페이지로 먼저 가보세요. 21페이지로 가시면은 21페이지로 가셔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괄 나오는데 부동산의 개념은 여기보다도 이제 밑에 가시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체크가 돼 있죠. 자, 이건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복합돼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법경기로서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박스로 넣어놓은 거는 2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27페이지 가시니까 거기에 부동산의 개념 콕콕, 핵심 콕콕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복합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세 가지가 제가 법경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보시면 박스에 법률, 경제, 기술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있다가 오지선다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이 5개 있고 기술적이 4개가 있죠. 그럼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서 가는데 법경기로 봐요. 법률, 경제, 기술. 그래서 법률적과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이 있죠. 자, 기술적을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물리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 세 가지가 법경기인데 자, 기술적은 눈에 보이니까 무형이었어요, 유형이었어요. 유형,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법과 경제는 무형이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것도 바꿔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은 토지는 하나의 그냥입니까? 자연물입니까? 자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다, 또 자연이다, 그 다음에 또 환경이다, 위치라는 것은 나중에 속성에서 나오니까 나중에 흡수를 하시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만 경제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돈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작아요, 커요. 크고 토지는 사게 되면 자본 증식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죠. 자본이라는 게 되고요. 요게 이제 나왔었는데 토지가 생산 요소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생산재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냥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 다음 내답하면 이제 상품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제가 1, 2월 달에 이건 기술적이었어요. 이건 다 경제적이었어요.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매도자가 물건을 팔면 매수자는 그냥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이라는 것도 자산에 들어가죠. 자기 자본도. 그러면서 어떻을까? 우리가 생산 요소로 토지를 사서 또 그걸 또 상품화 시켜서 팔 수 있죠. 이렇게 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가 있는데 야매로 제가 경제적은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CO 들어간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23회 때 나왔어요. 환경은 경제적이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죠. 우리가 이론상 본다면 이건 그냥입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지 돈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가 CO 들어가니까 자산에 CO 들어갔죠. 그럼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들어갔는데 자본도 자산으로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2개 가지고 이제 이따 바꿔내겠고 법률은 그냥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박스를 보시면은 협의와 강의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협의는 민법까지만 보고 강의는 넓게 개별법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협의와 강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그럼 협의는 어디까지만 보는 거죠? 민법까지만 봐요. 그렇죠? 어디까지만? 민법까지만. 그래서 여기는 민법까지만 보기 때문에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강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그럼 강의는 협의를 포함시키죠. 강의 부동산. 강의 부동산은 협의를 포함시켜요.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시켜서 협의 부동산은 어디까지만 나와 있죠? 민법. 근데 광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의제 중부동산을 배우셨죠. 내용을 또 갈 건데, 그럼 의제에 준한다 부동산이다.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원래는 움직이죠. 그럼 비정착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동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은, 동산은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남한테 공시하는 것 같지만 공시 방법이 같아요, 달라? 다르죠. 자, 동사는 뭐로써 하죠?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뭐로써 하죠? 등기로 해요.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증이 나오죠. 그럼 등록수랑 같이니까 그냥이다 부동산에 준한다, 의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민법에 나와 있어요,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개법에 나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협의까지는 무슨 법까지 나왔고, 민법. 광의는 민법이에요, 개별법까지 포함되죠. 맞습니까? 근데 의제중부동산은 협의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어디에만 들어가요? 광의만 들어간다. 네, 그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27페이지 지금 박스는 다 이해 가셨죠? 가셨고, 자, 내용을 좀 깊숙하게 가는데 자치기 가시면은 생산 요소와 소비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보세요. 그럼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둘 다 하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걸 꼭 체크를 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광의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뭘 플러스 시켜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럼 1번 아까 자동차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선박은 몇 톤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20톤. 임목처럼 우리가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을 갖춰야겠죠. 동산이나 공장재나 가업자 같은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합니다. 그럼 2번 아까 자동차는 민법상 원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등기 등록할 수가 있죠. 공시에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럼 3번까지도 이제 넓혀 보셔야 돼요.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제가 자동차는 무슨 사례 비교법이라 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기억하십니까?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항공기는 무슨 법으로 해요? 날 봐봐. 원가법이죠. 공부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저번 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처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3, 4월 달에는 구주가 나와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좀 자세히 갈 겁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자동차는 무슨 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사례 비교법은 없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죠? 연습 좀 하시고. 항공기는 원가법, 건설기계도 원가법, 선박도 원가법. 그렇죠. 강업재단은 뭐였죠? 요거는 수익 환원법이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복습, 강의를 들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까? 대상이 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설정할 수 있고, 부동산의 연구 대상 및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또 확정시켜주는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같은 거, 선박은 몇 톤 이상? 20톤. 요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선박 등기법이고, 임목은 민법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보존등기 배우셨죠?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되어 있고,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공장재산의 집단이니까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존등기를 해요. 근데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야? 개별법이죠. 그 다음에 어업권은 이제 수산업법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부동산도 광해부동산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학문의 대상으로 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천천히 넘겨보세요. 2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2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뉴에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거는 복합부동산은 아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죠. 부동산학적 관점에 우리가 얻었습니까?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자는 건데, 복합부동산은 개념이 들어갔어요? 개념이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도 개념이 없으시죠? 이거는 그냥이다 개념이 빠졌다. 빠지면 다른 용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자, 토지는, 건물은 어떻죠?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한 어떤 다른 걸로 보는 거죠. 독립된. 그래서 독립된 원래 개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는데,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인정 안 하고, 우리가 거래 활동을 할 때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넘겨요. 넘기죠. 그래서 이거는 따라보세요. 활동상의 개념. 법적인 게 아니라 활동상의 개념으로 대상으로 삼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거기에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건물?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은 앞에다가 주상 복합 건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주상이라고 적어놓으면, 주상 복합 건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한 건물에 주거용과 상호명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에 대한 테마는 뭡니까? 앞에 뭐가 붙었다는 거죠? 복합이 붙었지만 개념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럼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자, 1층은 상가면은 위에가 주거라면, 자, 우리가 일괄평가와 구분평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건 가치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따라보세요. 구분평가인데, 아까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죠. 평가할 때도 일괄평가래요.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 22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복합부동산 갈게요. 미조 쳐봐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한 거랑 일치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굵은 글씨가 기출문제야. 거기 밑에 세 번째 줄에 굵은 글씨 있죠? 그럼 밑줄 쳐야 돼. 그럼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그냥이야 독립된 거래의 개체야. 따로따로 가죠. 근데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럼 이건 그냥이야 활동의 대상이야. 복합부동산으로 다룬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좌측에 보시면 복합 건물은 주상 복합 건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1번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입니다. 딱 1분 드릴게. 답을 찾아보세요. 답이 나오신 분은 얘기해보세요. 몇 번일까요? 3번이 정답이죠. 3번. 1번은 제가 너무 섭섭해요. 경제적으로 쉬워 들어가잖아요. 그죠? 1번은 뭐 내년에 또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봐봐, 나 미치겠네. 경제적은요 쉬워 들어간다니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오죽하면 야매가, 그죠? 경제적 뭐가 들어간다? 근데 지금 봐봐. 일본에 가시면은 자연이 있어, 자연? 일단 뭐가 안 들어간다고 먹혀 들어가는 거야. 시옷이 안 들어가.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자연은 물리적이 되겠죠. 얘기 좀 해주세요. 자본도 아까 자산 들어갔잖아, 그지? 생산요소 소비재. 이해 갔어? 근데 2번 반대로 기술적은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에? 이해하셨죠, 그죠? 공부를 하면 뭐해, 그지? 글씨가 뭐 보이는데 뭐 이론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글씨는 정확하게 없는데 거짓말을 안 해.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이 머리가 거짓말이야. 동영상 들은 사람들 봐봐. 경제적 기술주하고 봐봐. 그냥 강의는 했어. 내가 야매부터 했어요? 강의부터 했어? 강의부터 했지. 누가 볼 때 양의부터 했대, 그지? 안 되니까 그냥 시옷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죠? 자, 내가 얘기할게. 이 글씨는 거짓말을 해? 진짜 그렇다니까. 글씨가 사람보다 난 거야. 그럼 자연은 의심했어야죠. 얘기 좀 해줘. 기술적이야, 기술적. 아시겠죠, 그죠? 상품은 뭐죠? 경제적이 들어가죠. 이게 두 가지를 바꿔낸단 말이야, 제발.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죠. 자, 법률적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착물은 민법이죠.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중부동산이에요. 개별법이니까 법률적 개념이 맞죠. 이해했습니까?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바뀌었죠. 그러면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1차적인 문제예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건 마스터 하시면은 거의 여기까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해하셨지? 그래? 그래서 아까 1번이요! 그러신 분은 좀 반성 좀 하시고 좀 열심히 하십시오. 1번이요! 그러면 여기다 별표 3개 치시고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자, 문제는 안 냈지만은 2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2페이지로 가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적어드리는 게 괜찮죠? 22페이지. 22페이지 찾으세요, 빨리. 찾았어? 그럼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죠, 그죠? 좌표 3개. 정착물. 땡이야, 땡이야, 땡이야. 자, 우리 민법에서는 그냥이야 토지 및 그 정착물이야. 그는 그녀를 얘기해, 토지를 얘기해. 토지 얘기했죠. 맞아요? 그 토지에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 계속적이죠. 계속적. 계속적이고 영구적이라는 말을 써도 되죠. 항구적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근데 일시적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계속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그냥 있어요.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 그럼 짱 박혀야지. 그럼 이동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정착물과 학교론에서 말하는 거는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할 텐데, 민법은 그냥요 토지를 얘기를 해요. 토지. 그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다른 부동산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거래시 이 건물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죠. 무슨 정착물 된다? 독립정착물. 그렇죠? 독립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작은 도랑 국어라는 게 공시법 시간에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 나왔어요. 이건 토지에 이건 독립된 거야. 토지의 일부예요. 종속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이다 토지의 종속 정착물이다. 종속이에요.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국어는 독립된 거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이걸 가기 전에 우리 또 책을 보게 되면은 막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7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2페이지를 가셔서 거기에 4번 문제가 있죠. 4번 문제. 4번 문제 찾았어요? 예전에 한번 풀었지 않았나요? 풀었죠. 그럼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떤 게 아니에요? 국어죠, 국어. 그건 작은 도량이니까 아까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법에서 건물은 별도 등기를 하죠. 그냥입니까? 이것도 독립된 거로 봅니까? 독립된 거고 임목도 그냥요 등기를 해. 등기를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독립된 거로 보죠. 따라서 명인 방법. 따라봐요. 명백히 인식. 그럼 표차를 적어서 이거 홍길동 거다. 그럼 이것도 건드리면 안 되지. 그 명인 방법이 한 수목도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도 그냥이야. 이것도 독립된 거야. 독립된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권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권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정착물로 보면서 독립된 걸로 봐요. 민법에서. 근데 권원에 의하든 권원에 의하지 않아든 판례에 다 이것들은 그냥 다 독립된 거다. 독립된 걸로 봐요. 재배 중이고 있는 거니까 독립된 걸로 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국어는 이거는 그냥 다 일부다. 일부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시고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우리가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럼 다시 22페이지로 갈게요. 22페이지 가시면 다시 오셨어? 그러면 저걸 딱 보고 아까 문제 보고 딱 하면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22페이지 갈게. 이번에 정착물에 별표 쳤죠? 기억. 그냥이 돼 계속적이어야 돼. 항구적이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토지로부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없는 게 부동산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 문제 풀어봤었어요. 토지의 정착물 중 등기된 건물은 독립된 거죠.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그냥이다 독립정착물이다. 독립정착물이에요. 그래요? 근데 아빠 디귿에 국어 기억나요? 국어? 국어는 독립된 거예요? 종속이에요?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량, 돌담, 국어, 도로의 포장. 이 국어라는 건 이제 소규모 수로부지로서 작은 도량이라고 이따가 또 28가지 지목을 얘기할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이라고 돼 있죠. 단연생식물 토지 일부의 정착물이라는 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나왔었는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연생식물 등 토지 일부 정착물은 그냥입니까? 이거는 토지의 일부입니까? 일부예요. 찾았습니까? 근데 여기다 한번 좀 체크해 보실게. 자,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그러나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 있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물건으로 정착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 이로써 자, 우리가 이제 판자집 같은 거는 나중에 헐어버리죠. 가식 중에 수목이라는 게 있나요? 이 가짜가 이 거짓 가짜예요. 이 가식적인 놈아.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임시로 심은 묘목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리고 경제학 수학물이나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 얘네들은 정착물로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않고 이건 동산으로 가요. 뭐로 간다? 동산. 그래서 내가 이따가 동산의 3종 세트가 있어요. 동산에. 그럼 동산의 3종 세트가 자, 좀 전에 얘기한 가식 중의 수목. 가식 중인 수목도 그냥입니까? 이건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임시로 심은 묘목이니까. 얘기해봐요. 그래, 좀 전에 경작 수확물이라는 거 기억나요? 그럼 경작 수확물은 자, 아까는 재배 중이고 있는 것은 재배 중이니까 정착물로 봤지만 경작 수확물은 요거는 그냥요. 나중에 뽑고 넘겨요. 다시 한번 액센트 어떻게 넘겨? 다시 한번 이거 뽑았지? 응? 그러면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동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경작 수확물이라는 게 동산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경작 수확물은 경작 수확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경작 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아까 그 나무나 다년생 식물 같은 건 경작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년생 식물 같은 건 토지 일부로 정착물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경작 수확물은 그냥입니까? 경작을 수확합니까? 수확해버리니까 뽑은 거죠. 그러면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해가셨어? 그래서 정착물에 이제 3종 세트가 또 하나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3번을 한번 가보세요. 3번을 가시면 건축물의 설비라고 돼 있죠? 픽처라고 돼 있어요, 픽처? 픽처는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지? 그럼 이거는, 따라서 영미법. 아까는 민법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영미법상이에요. 영미법상.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픽처라는 것은 고정되어진 물건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벽 속에 철근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럼 고정돼 있죠. 분리가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저것도 정착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론에서는 부동산의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정착물을 얘기를 해서 자, 보통 토지만 있어요. 부동산은 건물도 있어요. 건물에 보시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따라서 건축 설비. 우리가 지금 형광등이라든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픽셔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건축 설비입니까? 그럼 아까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구분 기준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기역, 니은을 보라고 했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기역은 부착된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합니다. 부착 방법 들어갑니다. 저기 뒤에는 저 벽시계는 뛴다고 해서 손상을 줘야 안 줘. 저 동산이에요. 그죠? 근데 벽난로가 있으면 부시면 손상을 주지. 이건 정착물로 봐. 맞죠? 그런데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죠. 우리가 봐봐. 이 형광등하고 저 벽시계는 그냥이야 제거할 수는 있어. 제거할 수는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뭘 시험에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단 말이야. 자, 우리가 기능이나 효용. 그럼 기능과 효용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손상을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저 벽시계 저거 뛴다고 해서 건물에 지장이 없지. 그냥 강의해도 돼. 맞아요? 그러면 저거
지장이 없으면 그냥이야 동산이야?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형광등 같은 거는 띄게 되면 그냥입니까? 강의가 안 됩니까? 그럼 손상이 없어요? 손상이 있어요. 있으면 이건 부동산 정착물로 보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냥요 둘 다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능적 손상도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저 벽시계 뛴다고 해서 그냥이야 이 효용상 손상이 없어. 이거 떼버려도 되죠. 그럼 이거는 그냥 동산으로 가는 거고. 그래요? 이 형광등 원래는 전파사에서는 동산이었죠. 그냥입니까? 건물에 부착이 돼 있습니까? 이걸 띄면은 건물에 손상을 주죠. 한번 띄워볼까? 강의가 되는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착물로 본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이제 남녀가 나중에 가서 헤어질 수도 있잖아. 헤어본 적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럼 헤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이야 마음에 손상이 없어. 그럼 집에 가서 생각이 나? 안 나? 이게 빠이빠이야. 근데 이건 그냥이야 마음이 아파. 그냥 다시 들러붙어야 되지, 그죠? 정착물 하는데 뭐 더 헷갈린가 봐, 그지? 손상은 물리적만 봐요, 기능도 봐요. 기능도 포함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책을 볼게요. 책 있어요? 부착 방법이라는 게 있나? 그럼 파란 색깔로 가자고. 파란 색깔. 설비를 제거할 경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제거할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둘 중 하나라도 손상이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취급합니까? 취급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니은번도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따보세요. 관계. 관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관계는 자, 관계는 건물주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그럼 우리가 건물주는 계속적으로 이제 임대하는 거죠. 그럼 임대인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취급을 해요. 근데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보통 2년이면 나가죠. 그럼 철거를 해라는 거지. 그러면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볼까요? 동산으로 볼까요? 동산으로 봐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 동산에 3종 세트가 있었죠. 몇 종 세트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임차인의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다. 요건 동산이다. 동산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나?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 임대인 정착물은 계속 정착물이죠.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의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집에 가면 또 헷갈리는 거야. 임대인과 임차인 헷갈릴 거 아니야. 안 헷갈리면 안 하고. 헷갈려요? 헷갈려? 그러면 이 차자가 들어갔잖아. 그지? 그다음에 차는 동산이다. 그렇게 가는 거야. 야매로. 그다음에 야매. 분위기 안 좋아. 그죠? 임차인 정착물보다 동산으로 안계시면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는 동산이라는 건 그냥 야매를 하기 위한 거고, 그죠? 대가 동산이야, 차가 동산. 임차인. 그냥 이 야매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 받아들일지 말아야지. 이걸 내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개인에 대한 게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토지의 개별성 알아요? 그냥요 토지마다 틀려. 풀리기 때문에 내 야매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내가 상담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암기하기 힘드니까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잖아. 못 암기하니까 그냥 차자가 들어갔으니까 차는 동산이라고 외우라고. 아시겠죠, 그죠? 나 지금 니은번 하고 있다. 관계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정착물,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그냥이야 정착물로 취급해. 그렇죠. 근데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산으로 본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B는 아직 안 나왔어. 왜요? 있으니까 하는 거야. 자, 매매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설비가 정착물인지 아닌지 분명할 때는 일단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간주합니까? 간주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죠? 매수인권으로 간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이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제가 디귿하고 리을을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그래 이제 안 나올까 하는데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디귿의 성격이 있어요. 성격? 가자고. 디귿 내용을 좀 자세히 해야 되니까. 그 성격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만장에 특정 용도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우리가 교회용 책상 같은 경우는 잘 이동하지가 못하죠. 그냥 정착물로 그냥 우리가 교회 넘어갈 때 한꺼번에 가는데 신경 쓰지 마. 얘 안 나와.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따보세요. 의도.
자, 우리가 여기 위에 보시면 휘센 에어컨 같은 붙박이 에어컨 같은 거 달아놓죠. 이건 이제 임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럼 이건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임차인이 편의해서 설치한 거는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 거고요. 이해 갔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임차인 정착물의 용어사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거래한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나 거래 편의를 위해서 뭐 학원에 상담 테이블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 설치한 거죠. 농업은 이제 우리가 농기구 창고 같은 거라든지 가사 정착물은 블라인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그냥입니까? 임차인 정착물입니까?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에 들어가요. 동산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져가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밑에 가시면 기출 체크로 가볼게요. 밑에 기출 체크 있어요?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이다. 동산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까지만 가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들어가 볼게요. 저 보세요. 자, 경제적하고 기술적을 그냥요 바꿔내요. 바꿔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1번이라고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은 그냥요 이게 시옷이 안 들어갔어요. 의심을 좀 해봤어야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상품은 뭐였죠? 경제적이죠. 뭐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5개랑 얘 4개를 바꿔낸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맨날 나와. 맨날 나와도 또 틀릴 거라 하니까 맨날 나와. 얘를 바꿔낸단 말이야. 알겠어요? 제발 좀 나 마음이 아파. 알겠죠? 그죠? 1번이라는데 확 뒤집었어. 그냥 1번. 그 다음에 얘는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죠. 얘는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부동산학적 관점이고 복합 부동산은 개념이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법상은 다르지만 활동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자, 협의까지가 민법이죠. 근데 강의는 민법만 들어가나요? 개별법도 포함돼요. 그죠? 근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웃기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만 들어가요. 광해도 들어가요. 광해 들어가요. 맞습니까? 근데 이 중부동산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야. 협의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 풀어봤던 뒤에 기출문제 있죠. 자,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임목 등기, 명인방법, 수목, 권한에 의한 타인의 재배 중인 농작물도 그냥이다. 독립물이다. 근데 국어는요.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정작 목적이 아닌 매년 다년생 식물이나 나무 같은 거는 토지 일부가 돼서 따라가죠. 정착물로 봐요. 근데 아까 제가 요거 잡으세요. 동산에 3종 세토가 있었죠. 가식 중에 수목은 그냥이야 동산이야. 동산이고 경작수화물은 이거 뽑는다고 치사하지 않죠. 그럼 에브리바디 그냥이야 뽑고 넘겨. 다시 한번 나도 미쳤나 보다. 그지? 동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임차인 정착물도 뭐다? 동산. 암기하기 어려우면 차는 동산이다.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다. 그렇게 암기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물리적으로 제거를 했죠. 그러면 물리적만 봐요. 기능도 포함돼요. 기능도 포함돼서 기능적 손상을 줬으면 정착물로 보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동산으로 보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관계라는 건 아까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나 임차인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와. 알겠죠? 그죠? 어떤 수강생이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자신 있었는데 나 자신 있는 놈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더 넓히지 마시고 누가 웃으시는데 참 기분 나쁘네. 그래서 다 내가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번 문제하고 정착물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28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분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제 개론이 2차예요. 1차 과목이에요. 1차, 2차. 1차 과목과 2차 과목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게 합격하면 내년에 안 보면 되거든요. 면제가 돼요. 맞아요? 근데 2차 붙었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봐요. 그죠? 그러니까 1차가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수들이 여러분들 이제 알아요. 그죠? 이제 지금은 11월달, 12월달은 아주 그냥, 열심히 해서 난 합격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왔는데, 3월달에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야. 다 얘기했어. 공인 중에서 공부한다고. 근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쓰러진 게 이런 것을 막 보기 힘든 거지. 막 환경을 막 기술적으로 찍고 막 지금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담이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7, 8월달 가잖아요. 7, 8월달 가면 안 나오니까 1차만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2차를 집어넣어요. 공시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여러분들 공시법 아시죠?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페이지 가시면 34페이지예요. 찾았습니까? 더 알아보기라는 게 있죠. 우리 공시법 교수님 있으시죠?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십니다. 너무 잘해요. 목소리를 너무 깔아서 그렇지, 그치? 너도 한번 깔아봐. 그래서 공간 정말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해서 자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이건 공시법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배우세요. 맞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학계론에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냐? 일단 제가 하는 건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목이 28개의 지목이 거의 앞에 자가 지목이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공장용지 있죠? 지목이 뭐예요? 장. 오, 공시법 잘하네. 역시 최고의 강사야. 그죠? 장이라는 거죠. 이거를 감정평가 시험제 나왔어요. 그러면 공장용지는 지목이 공이다, 장이다? 장. 그럼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차장 1,000원. 차장 1,000원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죠. 차장 1,000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알았어, 가면아. 자, 그래서 차가 뭐야? 주차장이죠. 차장 1,000원만 하면 안 돼. 천이 뭐야? 하천, 연이 유원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청기누설이야. 청기누설. 아직 안 나왔어. 내가 감평을 강의하잖아. 감정평가사. 그래서 이게 나왔단 말이야. 공이라고.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져가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그러면 34페이지 가시면 전답 가수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반론 가수원이요. 다 앞자가 붙어요. 근데 밑에 9번의 공장용지는 지목을 뭐라고 한다? 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 11번의 주차장은 뭐라고 한다? 차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16, 17, 18, 19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국어하고 유지가 있죠. 이걸 바꿔냈거든요. 그죠? 국어는 아까 소규모 수로 부지였죠. 근데 유지는 저수지예요. 근데 우리가 저수지라 그래요? 유지라 그래요? 유지라고 하죠. 저수지는 아니죠. 그죠? 저수지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유지라고 하고 제방은 방파제라고 들어보셨죠? 제방. 그 다음에 하천은 이제 우리가 자연의 유수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예상되는 하천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넘겨보세요. 24번에 유원지 있어요? 지목이 뭐예요? 그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웃긴 게 뭐냐면 25번에 종교용지라는 게 있죠. 근데 사찰용지 같은 건 없죠. 그럼 사찰용지가 맞아요? 종교용지가 맞아요? 사찰용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그죠? 사찰용지 우리가 보시면 되고 사적지 같은 거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28가지 지목이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뜨고 막 그래요. 개론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라는 게 오른쪽 보시면 따라서 주택법 공법에서 배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최고의 강사인 국법 교수님이 또 강의를 하셔서 그래서 이 공법 문제와 개론 문제는 틀려요. 이 개론 문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바닥 면적, 충수를 내요. 이걸 가지고 맞히는 게 개론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주택은 단독하고 공동이 있다 그랬죠? 자, 들어갑니다. 그럼 주택에 대한 분류, 주택의 분류도 꽤 요새 좀 나오는 취지예요. 주택의 분류. 주택은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그런가요? 아파트가 어떤 주택이야?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 기억나세요? 그죠? 그런 건 잘해. 그지? 그지? 그래서 제가 연세대를 봤어요. 연세대 기숙사. 근데 아가 뭐야? 그거 알아야 돼 이거. 알면 안 돼. 아파트. 연리. 이건 다세대죠. 기숙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뭐죠? 단독이 되는 거죠. 단독하고 다중하고 다가구가 있죠. 공간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공간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요 네 가지가 우리 시험 문제 몇 지 선다죠?
오해선다니까 다중은 단독이니까 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충수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공법도 강의하는데 학교에서 단독이 커요? 공동이 높아요? 공동이 높죠. 2층이 다 높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은 몇 개층이 하냐면 3개층 이하예요. 몇 개층이야? 3개층이야. 3개층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죠. 얘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5개층 이상. 할 수 있겠어요? 5층 이상.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둘 다 3계층보다 높겠죠? 이게 4계층 이하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4계층 이하. 그래요. 그러면은 바닥 면적이라고 했죠? 연면적이 아니라. 그러면 잡으세요. 얘만 330이고 다 660이에요. 그럼 누구만 330이야? 다중만 330이에요. 알겠어요? 다른 건 다 얼마다? 660제곱미터입니다. 할 수 있겠어? 330 나오면 누구야? 다중. 다른 게 330 나오면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인데 다 이하야. 이하인데 연립만 초과야. 뭐만 초과다? 그러면 초과 나왔으면 못 찍어? 연립 찍으시면 돼요. 잘 찍을 수 있겠어? 그렇죠? 책에는 다 체크가 돼 있죠?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문제를 가셔서 39번을 가시면 완벽하게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어요. 39페이지 가시면은 39페이지 확인 예제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좀 도와드려 볼게요. 주택의 유효인 하나 설명에다 옳은 거. 연립주택은 그냥이야 초과가 나와야 돼. 초과 나와야 돼. 660 이하가 아니잖아. 이게 다음 넘어가요. 맞아요? 내가 330은 어디서만 나온다 그랬어? 다중이죠. 그러면 다가구에 330 맞아? 다세에 330 맞아? 그냥 날려대는 거지. 그러면 다중은 330 맞지? 그래서 3계층이야 맞잖아. 근데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면적으로 바뀌었다? 바닥면적. 연면적에 바닥면적 고쳐야 이 문제가 4번이 정답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럼 이번에 가서 다가구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330이에요? 660이에요? 3계층 이하는 맞죠? 근데 얘가 다가구가 공동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세대는 660이죠? 그 다음에 5계층입니까? 4계층입니까? 4계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맞아요? 몇 번 정답이다? 4번이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이 맞아요? 300이 맞아? 300세대가 맞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다? 350이 아니라 얼마? 300을 찍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공부 안 하고 그런 건 잘 봤어. 그럼 300이라는 사람이 몇만 군을 쳐보셔요. 얘네들이 사는 곳이 어디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몇 명이 살고 있어요? 300인이. 찾았죠? 뭐 썰렁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갈게. 단독하고 공동이 있죠? 공동은 뭐라고? 연세대 기숙사. 그러면 아까 다가구는 단독이죠? 공동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까? 자,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죠? 5계층. 얘가 4계층이야? 3계층이야죠? 이것만 잡으시고 330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다중이에요. 초가 나오면 연립이라는 거죠. 이것만 좀 잡으시면 선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더 알아보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죠. 자, 얘가 아까 몇 세대였어요? 300세대. 굵은 곳이 있어요? 굵은주택. 그래서 300세대 미만입니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아시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을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라고 들어오셨죠?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뺏겨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도 공시법에 나온 거하고 이건 이제 주택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갑니다.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교재로 오셔서 앞쪽으로 다시 오시면 교재로 오시면은 페이지 28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의 분류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 이용활동상의 토지용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중개활동할 때 토지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라는 얘기죠. 그죠? 알라는 얘기인데 자, 이건 제가 28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택지 부지라는 단어 있죠?
여기부터 잡아보세요. 그죠? 여기 자꾸 이제 좀 쉬었다 가는데. 그럼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죠. 펫부자를 써서. 그래서 부지가 넓다. 그래서 이제 부지는, 자, 부지라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들어가지만 건축할 수 없는 하천 부지도 통하죠. 그럼 얘는 그냥요, 더 넓은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용어죠. 그죠? 근데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로서 건축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가능해야 돼요. 그럼 어떤 토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라는 거죠. 펜 들어보세요. 오른쪽 부지 있어요? 부지는 파란 색깔이 시험 문제 나와요. 토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 나오면 무슨 지 찍어? 부지입니다. 그럼 이건 좁은 개념이요, 좀 넓은 개념이야. 포괄적인 용어죠. 건축 용지만이 아니라 하천부지나 철도부지까지 건축이 불가능한 까지 다 포함된 거죠. 맞나요? 좌측에 맨 밑에 가시면 택지 있어요? 택지는 이제 감정평가상 용어로서 주상공으로 현재 이용지구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택지는 건축법상에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는 좀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넓은 개념입니까? 부지가 넓다. 예,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의 분류라는 자체가 거기 보시면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요건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별표 후보지 이행지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